김필수 교수님 하면은 자동차 출입 기자들한테 굉장히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아시죠? 아니 별 말씀을. 제가 그 농담반 진담반 그 네. 자동차 출입하는 후배들한테 네. 야 김필수 교수님 안 계시면 뉴스 리포트 못 만들겠다. 사실 지상파 뭐 저희 같은 이제 케이블 네. 방송도 그렇고 기자들이 이제 요청 드릴 네. 때 예. 인터뷰를 빼지 않고 도와주셔가지고 아이 별 말씀을. 실제로 기자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 우리 김필수 교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고 평소에 되게 궁금했던 네. 게 과연 김필수 교수님은 자동차 전문가인데 어떤 차를 타실까? 제가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근데 그 이제 뒤에 있는 이런 건가요? 이런 뭐 멋진 차들? 뭐 비슷한 것도 있고요. 차가 제가 여러 대가 있었어요. 한 와. 5대 정도가 있었는데 어. 뭐 그걸 이제 관리를 했었죠. 제가 네. 이제 지금은 손을 직접 대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작업복 입고 직접 이제 수리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부품이 없으면은 이 머신에다 깎아가지고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할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일이 많다 보니까 바빠서 못 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제자들이 대부분 다 뭐 정비업체 사장들도 수도권에 워낙 많고 아, 그러다 제자 보니까 중에서?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데 차를 많이 줄였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고요. 네. 또 뭐 관련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관련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욕심이 이렇게 많아지진 않았습니다. 탈 거 다 타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최근에 책 내셨잖아요. 네, 예, 그 이야기 좀 해서 바퀴 달린 것에 투자하라. 아, 제가 책을 안 갖고 왔네. 네, 네. 하나 출판사에서 보내주셨는데. 있습니다. 저기 가져올까요 하나? 아, 네네네. 저거 제가 가져올게요. 예, 예. 요거에 그 바퀴 달린 것에 투자하라. 네. 예, 바퀴 달린 것에 투자하라. 요게 제일 최근에 나온 책이죠? 따끈따끈한 책이죠. 몇 주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 이후에 바로 나왔으니까요. 주식 관련 투자 책은 많아도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하는 투자 관련 책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략적으로 이 맞춰서 내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쓰고 정신없이 낸 건데 일단 모빌리티의 미래 향방을 보는 전체적인 시각을 보기에는 그래도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책은 많았고 네. 또 주식 투자 관련 책도 많았는데 네. 이걸 합친 책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다는 거기다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의 중심이 되는 책은 최근에 전혀 없어가지고 이제부터 약간 조금 이슈, 네네. 최근 이슈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얼마 전에 그 현대자동차하고 LG화학하고 네. 코나 EV 그 화재 맞습니다. 난 거에 대한 그 리콜 비율을 그 뭐 한 3대 7 정도로 6대 4, 3대 7 사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1조 한 4천억, 뭐 1조에서 1조 4천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이오닉 5 같은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데 기존의 코나 전기차에 대한 화재에 대한 이 불안감을 이슈가 오래 가면 안 되죠. 맞습니다. 불식시켜야 되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불안감이 가중되면은 전기차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사실 7만여 대에 해당되는 이 배터리 가격 엄청난 겁니다. 이거 전기차의 40% 해당되는 거를 통째로 이렇게 바꿔준 경우는 이렇게 또 대규모로 해준 건 세계 유례사에 없죠. 없죠. 네, 대단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도 앙금이 좀 남아는 있어요. LG야 에너지 솔루션하고 현대차하고 그렇죠. 아직은 예, 그거를 이제 일단은 부담을 LG가 훨씬 더 많이 부담을 했는데 불만도 좀 있죠. 왜냐면은 셀 자체의 불량이냐 아니면은 이 BMS 같이 나중에 충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무리하게 써서 이게 피로도가 쌓여서 터진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명백하게 밝혀지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 좀 앙금은 있지만은 소비자 측면에서는 일단 이렇게 빨리 결론이 나와서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전기차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있지만은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한 가지가 리튬이온 배터리, 그죠? 안정성. 그죠, 안정성. 그래서 충격이나 압력을 받게 되면은 열이 생기면서 화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을 얼마큼 최소화시켜 주느냐가 향후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최근에 나온 기사 보니까 BMS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맞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더 강화시켜서 안정성을 높이는 맞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전기차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지금은 어떻게 좀 안전하다라고 사람들은 보고 타고는 있는데 네. 사실 내연기관차 뭐 재작년에 BMW 사태처럼 내연기관 차들도 여전히 화재는 많이 나고 있거든요. 많이 많이 모를 발생을 뿐이지. 하죠. 예, 그 지금 건수 뭐
예. 비율로 따지면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내연기관차는 국내 등록 대수가 2,500만 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내연기관차 2,400만 대가 넘거든요. 네. 이 중에서 1년에 전기 자동차 화재 자체가 4,500건에서 5,000건 사이입니다. 전기차가 지금 400만 대요? 아니요. 이 지금 2,500만 대 전체 중에서 네. 하이브리드 차까지 포함한 아. 전체 친환경차가 한 100만 대 정도는 놔두고요. 2,400만 대 자체는 내연기관차라는 거죠. 근데 내연기관차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4,500에서 5,000건 정도 이제 하루에 10건 이상 발생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비율로 보면 건설기계 트럭 같은 거 다 포함된 내용이고요. 근데 일반 전기차는 한번 보시면은 작년 말에 13만 대 누적 대수거든요. 네. 그거 대비해서는 화재 건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또 안전도라든지 화재에 대한 부분들 항상 저한테 질문 받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자동차만큼의 문제는 생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충돌됐을 때 사망 사고도 발생을 할 거고요. 또 화재도 발생을 할 거고. 대신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직까지 불안전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은 화재도 분명히 생기는데 전기차 화재는 거의 100% 배터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내연기관차만 하더라도 그 약 90%가 엔진룸에서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인은 좀 더 틀리지만은 전기차에 대한 것들은 일단 고민거리가 좀 되는 거죠. 화재가 생겼을 때 열폭주 현상으로 열이 많다 보니까 소방대원이 뿌리더라도 실제로 불이 안 꺼집니다. 거의 뭐 배터리가 전소되기 전까지는 그냥 맞습니다. 끌 수 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까지 다 녹아내려서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은 게 전기차 화재라고 볼 수 있어서 고민거리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바닥에 배터리를 깔아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지금 걱정거리도 있어요. 대한민국 같은 데는 과속 방지턱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인데 폭이나 넓이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데도 많아서 이거 지나갈 때 내연기관차 바닥에 툭툭 치고 지나가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전기차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외암을 단단하게 한다 하더라도 충격을 받게 되면은 얼마든지 화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서 전용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지만은 일단 과속 방지턱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여름에 실제로 침수된 도로 지나갈 때 바닥에 있다 보니까 2, 3중 안전장치가 돼 있어도 누전에 대한 가능성 항상 존재를 합니다. 저도 되게 그 걱정했었어요. 예, 그것도 있고 또 충전할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젖은 상태에서 충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감전의 가능성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왜냐 꼭 이런 문제는 한두 명 사망 사고가 생기면 우리나라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원래 기본적으로 전기전자 제어를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전기차나 수소연료 전기차 같은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누구보다도 빨리 많이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전기에너지 특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다음에 조심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기차의 어두운 부분들을 얼마큼 최소화시켜 주느냐가 전기차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현대차 EGMP라든지 네. 다 이제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다 보니까 차고가 좀 높은 네. SUV 형태를 타는 게 조금 더 안전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낮은 승용차 형태보다는 약간 그런 말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일반 내연기관차보다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쓴 배터리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충격이나 이런 거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드린 리튬이온 배터리는 압력이나 충격을 받게 되면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 충격이 오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충격을 견디게끔 만들고 또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거는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이지만은 운영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차에 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대원이 출동할 때도요 물만 말고도 이제 전기 화재에 대한 예방 소화제 종류가 틀립니다. 또 네. 예, 이런 것들도 매뉴얼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또 독일에서 생겼는데 전기차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저 친구가 충격으로 쓰러진 건지 감전으로 쓰러진 거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는 소방대원들이 특수한 복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든타임이 짧아질 수도 있어서 국내에서도 이 전기차라든지 수소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군환 구조 방법의 매뉴얼이 따로 있는데 그 감수를 제가 했거든요. 최근 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소방청에서도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번에 한남동에서 모델 X 화재가 생겼을 때 네, 그때도 뭐 무단 열렸던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그 용산 소방서에서도 연락이 와서 여러 가지 제가 자문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테슬라에서 어떻게 좀 고친다고 하나요? 지금 문제점은 있어요. 테슬라 자체가 이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이고 뭐 주가도 그렇고 엄청나죠. 요새 좀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아이콘으로 떠오른 이유가 그만큼 혁신적인 혁신성.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 네. 그래서 당신 왜 테슬라 끌어오면 뽀닥이 나잖아요.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의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움직이는 가전제품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다 보니까 준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구멍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모델 3 같은 데는 전기에너지 나가면 뒷문에서 문이 안 열립니다. 탈출할 수가 없어요. 예.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문짝 같은 경우에도 전기에너지 나가면은 바닥에 뭐를 들쳐라, 여기에서 뭐를 당겨라. 이거는요 골든타임이 짧고 사람이 제정신이 그 없어요. 상황에서, 예. 그 상황에서 직관성입니다. 예. 손잡이 당기고 그냥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제끼고 나오고. 맞습니다. 예. 우리가 비상구 보게 되면 비상구는 당기는 게 아니라 밀게끔 돼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안에서 난리가 나면 밀치고 나오는 본능적으로.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예. 그래서 직관성이 굉장히 뛰어난데 자동차 제작사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미 시스템에 반영이 돼 있는데 테슬라는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관성이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동전의 어두운 부분이고 또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돼 있다 보니까 달리다가 에너지가 나가면 먹통이 돼 버리면 아예 차가 정지돼 버리는 거죠. 그냥 블랙아웃 돼 버리는. 그렇죠. 네. 그런 현상들이 이제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제작사 아니다 보니까 만드는데 좀 허술한 부분이 2% 3% 있다 보니까 단차도 많고 또 어느 패널 같은 데는 도장이 덜 돼 있다든지 해외에서는 달리다가 범퍼가 떨어진 경우가 2건이나 있었어요. 떨어진 거 이유를 봤더니 비가 많이 왔을 때 물 빠짐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물 빠지지가 않아 가지고 비가 왔을 때 범퍼가 그 물을 다 가지고 있었답니다. 다 개어 있는 거죠, 덩어리. 무거워진 거죠. 그 달리다 충격으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 자동차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네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게 이제 생명을 담보로 해주는 굉장히 큰 사건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클 수도 있어서 고민이 좀 됩니다. 뭐 물론 이제 내연기관차도 뭐 어디에서 물이 샌다라든지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은 있는데 네. 뭐 그게 이제 그런 연장선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건 나중에 뭐 좀 세부적으로 네.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그럼 교수님은 아직은 전기차를 내가 사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전기차 협회장 아닙니까? 근데 전기차를 아직 안 끌고 있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이미 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홍보적인 효과다 이거 빼놓고 저는 이제 협회장을 맡으면서 강력하게 정부에다 요구하는 게 뭐냐? 차라는 것이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재산인데 예. 차를 한꺼번에 그냥 쑥싹 지나가면서 바꿀 수 있는 쇼핑 물품이 아닙니다. 네. 돈 있는 사람하고 입장이 틀리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차는 한번 사면 10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정부에다 요구하는 것이 내가 전기차 협회장인데도 전기차 아직 살려면 멀었어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인센티브 크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나오게끔 해라라는 거를 촉진시킨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의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올해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약간 좀 지갑을 좀 보게 되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이제는 예전만 하더라도 그 인센티브를 줘라, 뭐해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제품 나오고 충전 인프라도 많이 이제 설치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 언제까지 말만 하고 내가 안 끌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전기차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그 전기차 보급률을 이제 높이는 방안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는 있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가 지금까지 이제 보조금이었고 네. 이제 나중에는 더 많은 모델들, 네. 혁신적인 모델들이 나오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꿈틀꿈틀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거기다 이제 인센티브에 대한 것들을 보조금은 지금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직접 그 금전 투입하는 것은 향후 4년에서 5년이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배터리 가격 떨어지면서 전기차 가격도 떨어져야 내려와야죠. 되고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뭐 고속도로 통행료 50% 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운행상의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전기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게 그리고 내연기관차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부분이 앞으로는 4, 5년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전기차 관련 투자하시는 분들 걱정 중에 하나가 뭐 최근에 좀 뭐 성장주들이 좀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주가 측면에서 나중에 뭐 유럽이 됐든 뭐 중국이 됐든 보조금을 좀 줄인다라는 말이 나오면 주가적인 충격도 또 어마어마하게 또 나타날 굉장히 수밖에 크죠.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앨런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향후 테슬라에서는 배터리를 자체로 만들겠다. 그러면서도 배터리 가격을 30-40% 낮춰서 기본적으로 전기차의 가격을 좀 떨어뜨리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전기차의 가격이 지금 보조금 받으면서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자율주행차 완성도를 높이면서 자율주행 개념을 좀 넣으면은 훨씬 더 비즈니스 모델의 활용도가 높거든요. 실제로 자율주행차하고 전기차는 사촌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연기관차는 자율주행차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마 엔진 본이 열면은 손가락 하나 안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꽉 차 있거든요. 그 자율주행차를 하게 되면 센서나 카메라부터 디스플레이부터 각종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더 부가가 되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네. 우리 휴대폰 가지고 내비게이션 기능을 틀어놓고 가게 되면은 배터리가 확 방전되는 거 아시죠? 예, 화면부터 뭐 많이 맞습니다. 자라고, 예, 그거 예. 마찬가지로 전기 에너지 소모가 자율주행차는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는데 일반 내연기관차는 배터리하고 이 발전기 가지고서는 전기 에너지 공급이 굉장히 딸려요. 부족하다는 얘기죠.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압이 승용차는 12V 쓰는데 이거 36V로 올려야 되는데 승합 작업에 국제 작업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을 키우기가 더 이상 불가능해요. 네. 근데 전기 에너지가 있는 것이 전기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품이 반만 들어가니까 있는 게 공간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를 자율주행 만들기가 훨씬 더 편해서 애플카도 요구한 것이 발표된 거 보면은 자율주행 전기차지 않습니까? 네.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자율주행으로 만들면서 좀 더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같은 무공해차에다가 자율주행을 넣고 또 이걸 공유 모델을 통해서 각종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는 융합 모델이 미래의 먹거리다.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사실 뭐 자동차 산업도 잘하고는 네. 있습니다만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뭐 2위, 4위, 6위 업체 네네.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숙제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국에서는 엄청난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물량 투입을 하고 네. 있고 또 유럽에 있는 몇몇 자동차 메이커들도 그렇고 기존에 1차 전지 하던 데들도 이제 2차 전지를 하고 있고 네. 글로벌 경쟁이 엄청 또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배터리 산업 자체가 전기차를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래는 합종 연행이라든지 저가의 동침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뭐 테슬라 앨런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체적으로 내가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현대차 입장에서 코나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다 만들었는데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배터리를 안 주면은 사실 운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슈퍼 갑인이랬더니 의리돼 있는 겁니다. 거의 뭐 식당 하는데 주방장 출근 안 한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준비해 놨는데 음식 뭐 할 거 있죠. 재료 준비했는데 주방장 출근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기차 가격의 40%가 배터리 가격인데 네. 40%를 줘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글로벌 제작사 중에서는 내가 직접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겠다 이런 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배터리 회사들은 배터리를 직접 자기네가 만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물론 신기술을 통해서 차별화 시켜주는 기술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아마 연간 판매가 1,000만 대 넘어가게 되면은 배터리만 공급 안 하고 내가 전기차를 만들 겁니다. 전기차는요 만들기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훨씬 수월하죠. 맞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개돼지도 만든다. 이거 방송용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요. 개돼지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초등학생이 배터리 모터 밖에만 있으면 만드는 게 장난감이잖아요. 예. 그게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게 얼마큼 효율적으로 만드느냐에 대한 차이점인데 모듈화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부품도 반이고 생산 과정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당장 문제 생긴 거 보세요. 아이오닉 5 나오면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데 울산 공장에서 노사 간의 화합이 문제가 된 게 예를 들어서 10명이 기존의 내연기관차 투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전기차는 6명만 있으면 돼요. 네, 그렇죠. 4명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부품 노조에서는 수도 확 줄고. 맞습니다. 노조에서는 우리 10명 다 들어가야 돼. 일자리에 대한 것들이 줄어드는 걸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게 앞으로 수면 위로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생산도 편하게 생산할 수 있고 그래서 배터리 회사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또 삼성 SDI 네. 이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얼마든지 뭐 관련된 부분을 다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간 전 세계 차가 7천에서 8천만 대 판매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7, 8천만 대로. 근데 1,000만 대가 넘어간다 그러면 주도 세력은 이미 전기차로 왔기 때문에 그게 향후 5년 이후거든요. 그때 되면은 이런 배터리 회사들도 생각이 좀 많이 틀려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도 그 생각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유튜브 통해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LG전자 그 전장 부품이 네. 그 GM 볼트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 거의 가격 기준 한 60% 이상 차지한다고. 거의 다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얘기는 휴대폰을 접어서 그 인력을 이쪽에 투입해가지고 좀 더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LG 그룹 입장에서는 이 미래의 어떤 자동차 자체가 먹거리 중에서 핵심 축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배터리도 만들고 LG 마그나 통해서 뭐 전기 모터, 인버터, 뭐 다 만드는 거죠. 전장 부품, 디스플레이 다 때려 넣으면 사실상 껍데기만 좀 필요한 플랫폼하고요. 브랜드와 세시 시스템만 조금 있으면은요 만들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애플카 같은 경우에도 고민이 많은 게 글로벌 제작사들이 다 거부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갑질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아이폰 만들던 폭스콘에다가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테슬라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아직도 자동차라는 접근이 사람의 탑승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간단한 얘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에서도 앞으로 뭐 이 지금 협상이 결렬됐지만 물밑에서는 협상이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테슬라의 어떤 단차 네. 완성도 측면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리 그 휴대전화나 뭐 태블릿 잘 만들어도 폭스콘이 이제 자동차 이제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네. 사람 생명하고 직결된 거를 과연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 따를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거고. 스마트폰 고장나면 그냥 버리면 되는데 자동차는 운행 도중에 문제 생기면 사람의 생명하고 담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쯤에 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포드하고 막 그때 신경전 많이 벌일 때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포드는 그죠. 만약에 MS 니네가 자동차 만들어 봐라. 오류 나면 자동차 달리다 꺼야 되는 거냐, 재부팅 시켜야 되는 거냐, 막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했었고. 예. 근데 현대 기아차가 애플카를 결론적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안 만드는 게 좋을까요? 그 포인트는 제가 딱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